한글처럼 쉽게 외우는 후민한자 강의 기초학습편 제1강 1번 기본획과 수와 지사자입니다. 먼저 한일입니다. 도우미 그림에는 손가락 하나를 펴서 수요 하나를 나타내었습니다. 대전에서 한일은 주사력의 한일을 결합해서 주사를 한 번 쏜다는 뜻입니다. 주살은 줄이 달린 화살이라는 뜻입니다. 소전에서는 선분을 한 번 가로그어서 한일이 되었고, 이 소전의 글자가 해서에서는 그대로 해서의 한일의 글자 모양이 되었습니다. 자원은 한일은 손가락 하나로 그 수요가 하나라는 뜻을 나타내는 것을 선분을 한 번 가로그어 숫자 1 하나 또 한이라는 뜻이며, 보기로 일생이 있고 일생은 한일 나흘생이므로 사람이 한 번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라는 뜻입니다. 한일이 한자의 구성에서 부분 글자로 쓰일 때에는 여러 가지 불특정 사물을 가리킨다는 뜻을 나타내는 하나의 부호로 쓰입니다. 보기를 들면 하늘철에서는 한일은 하늘을 가리키고, 설립에서는 땅을 가리키고, 위상과 아래하에서는 기준선을 가리키고, 그리고 나무목과 결합하여 끝말이나 안일미를 구성할 때에는 나무 가지를 가리킵니다. 그리고 나무목과 한일이 결합하여 뿌리의 뜻을 나타내는 근본본의 일부분으로 쓰일 때에는 뿌리를 가리킵니다. 그래서 불특정 사물을 가리킨다고 합니다. 훈과 음은 한일입니다. 다음은 뚫을권입니다. 도우미 그림에는 송곳이 나무 판자를 뚫고 있는 그림이 있습니다. 뚫을권의 짜임은 이 대전과 소전에서는 한 획을 내리그어서 나타내었고, 이 소전의 글자가 해서에서도 그대로 한 획을 내리그어 뚫을권의 글자 모양이 되었습니다. 자원은 뚫을권은 한 획을 수직으로 내리고 물건이나 글자의 중심을 이를 뚫는다는 뜻을 나타내는 기본 획입니다. 여기서 기본 획이라는 말은 이 글자는 한자에서 획수를 세마는 기본이 되는 한 획으로 센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한자를 구성할 때 뚫는다는 뜻이 되고, 또 이 글자는 낱말로 쓰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글자를 기본획이라고 합니다. 훈과 음은 뚫을 권입니다. 한자를 쓰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먼저 한일은 한 획을 가로 그어서 한일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뚫을 권은 한 획을 내리 그어서 뚫을 권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점주입니다. 도우미 그림에는 장작불에서 불통이 하나 툭 튀어 오르는 그림이 있습니다. 점주의 짜임은 대전과 소전에서는 불똥이 떨어져 나가 내려앉아 있는 것처럼 점 하나를 찍는 것을 나타내었고, 이 소전의 글자가 해서에서는 대표적으로 오른점을 찍어서 나타내었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본획 쓰기에서 공부한 것처럼 점의 종류에는 꼭지점, 오른점, 왼점, 삐친점, 치킨점 이런 여러 가지 점이 있습니다. 자원은 점주는 떨어져 나간 불똥이 내려앉아 있는 것처럼 점을 하나 찍어서 사물을 가리키며 위치나 장소를 나타내는 것이 일점, 불똥 또 점을 찍는다는 뜻을 나타내는 기본 획입니다. 훈과 음은 점주, 불똥주, 점찍을 주입니다. 다음은 삐칠별입니다. 도우미 그림에는 붓으로 한 획을 오른쪽 위에서 왼쪽 아래로 쭉 그어당겨 삐치는 것을 나타내었습니다. 삐칠별의 짜임은 대전과 소전에서는 오른쪽 위에서 왼쪽 아래로 한 획을 그어당겨 삐치는 것을 나타내었고, 이 소전의 글자가 해서에서는 마찬가지로 오른쪽 위에서 왼쪽 아래로 한 획을 쭉 고든 모양으로 삐쳐 긋고 그 끝을 가늘어지게 나타내는 것이 특징입니다. 자원은 삐칠별은 오른쪽 위에서 왼쪽 아래로 선분을 그어 당겨 일 삐친다 또 삐침이라는 뜻을 나타내는 기본 획입니다. 훈과 음은 삐칠별입니다. 한자를 쓰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먼저 점주는 대표적으로 오른점을 나타내는데, 오른쪽 아래로 약간 옮겨가면서 머무르면 점주가 됩니다. 다음은 삐칠별입니다. 삐칠별은 오른쪽 위에서 왼쪽 아래로 선분을 그어당겨서 끝이 가늘어지게 쭉 삐치면 삐칠별입니다.
다음은 끌 예입니다. 도우미 그리면은 붓으로 오른쪽 위에서 왼쪽 아래로 두 번 삐쳐가서 끌 예를 나타내었고, 소전에서는 이 한 획을 오른쪽 위에서 왼쪽 아래로 비스듬하게 그었다가 다시 아래로 꺾어서 비춰 끌 예가 되었고, 이 소전의 글자가 해서에서는 오른쪽 위에서 왼쪽 아래로 비스듬하게 비치고 또 달을 비친 모양으로 잇따라 비쳐서 끌 예의 글자가 되었습니다. 자원은 끌 예는 오른쪽 위에서 왼편 아래로 두 번 비쳐서 사물을 잡아당겨 끄는 것을 나타내어 이를 끈다는 뜻을 나타내는 기본 획입니다. 훈과 음은 끌 예입니다. 끌 예가 뽑아낼 발에서 한자를 구성하는 부분 글자로 쓰일 때에는 획줄임하여 비침획 모양으로 된 것을 나타내었습니다. 다음은 새을입니다. 새을은 도움이 그리면 오리가 물 위에 떠 있는 옆모습의 그림이 있습니다. 새을의 짜임은 대전과 소전에서는 새가 앉아있는 옆 모양을 상행한 글자인데, 이 부분이 불이고 머리이고 몸이고 또 꼬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해서에서는 이 소전의 글자가 고든 서문으로 그리고 그 모양을 변형하여 새을이 되었습니다. 자원은 새을은 새가 앉아있는 옆 모양 또는 초목의 싹이 구부정하게 돋아 나오는 것을 상형한 글자로 상징적인 일새라는 뜻을 나타내는 부분 글자이며, 천간으로 쓰여 이 둘째 천간이라는 뜻이 되고, 보기로 을축이 있고 을축은 60갑자의 둘째라는 뜻입니다. 훈과 음은 새을입니다. 새을이 한자를 구성하는 부분 글자로 어지러울 난에서 글자의 방에 쓰일 때 변형한 이 모양을 새가슴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이 획의 모양이 모두 새을을 나타내지는 않습니다. 한자를 쓰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먼저 끌 예는 한 획을 오른쪽 위에서 왼쪽 아래로 비스듬하게 비치고, 그리고 그 끝에서 다시 달을 비침하여 사물을 잡아당겨 끄는 것을 나타내어 끌 예입니다. 다음은 새을입니다. 새을은 새에 앉아있는 옆모양 또는 초목이 구부정하게 돋아나오는 것을 상행한 글자로 상징적인 새라는 뜻이며, 또 천간으로 쓰여 둘째 천간의 뜻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제비을입니다. 도우미 그림에는 제비가 새끼에게 먹이를 물어다 주고 있는 그림이 있습니다. 제비을의 짜임은 대전과 소전에서는 이 제비의 모양을 상행한 글자인데, 이 부분이 불이고 머리이고 몸이고 또 꼬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소전의 글자가 해서에서는 고든 선분으로 변형하여 새을에서 불이를 나타내는 한 획을 짧게 내리그어서 제비을이 되었습니다. 자원은 제비을은 새을의 불이 모양을 변형하여 이를 제비라는 뜻을 나타내며, 보기로 을조가 있고 을조는 제비라는 뜻입니다. 이 제비을은 제비의 뜻을 나타내는 글자이나 현대에는 일반적으로 제비연을 따로 씁니다. 훈과 음은 제비을입니다. 이 제비을이 전유에서 한자를 구성하는 부분 글자로 쓰일 때에는 새가슴 모양의 획으로 쓰입니다. 그러나 이 부분 글자를 소전과 대비하여 보면은 새을이 아니고 제비을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은 갈고리골입니다. 도움이 그리면은 갈고리의 그림이 있습니다. 갈고리골의 짜임은 대전과 소전에서는 이 갈고리의 모양을 상행한 글자이고, 해서에서는 소전의 글자가 고든 서문으로 변형하여 갈고리골의 기본 획이 되었습니다. 자원은 갈고리골은 갈고리의 모양을 상행한 기본 획이라는 뜻을 나타내어 이를 갈고리라는 뜻을 나타내는 기본 획입니다. 훈과 음은 갈고리골입니다. 한자를 쓰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먼저 제비을은 새을에서 제비의 불의를 나타내는 한 획을 짧게 내리긋고 그 밑에 새을을 결합하여 제비을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갈고리골입니다. 갈고리골은 한 획을 내리고서 왼편으로 이렇게 치켜 올려서 갈고리골의 글자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두이입니다. 도움이 그림에는 손가락 둘을 펴서 수요 둘을 나타내었습니다. 대전에서는 주사리개 두이를 결합하여 주사를 두 번 쏘는 것을 나타내었고, 소전에서는 선분을 두 번 가로그어 수요 둘을 나타내었습니다. 소전에서 두이는
해서에서는 선분을 위는 짧게 밑에는 길게 가로고 두 이의 글자 모양이 되었습니다. 자원은 두 이는 손가락 두 개를 펴서 숫자 2를 나타내는 것을 선분을 위아래로 두 번 가로고 1, 두 또는 둘이라는 뜻이며 보기로 2인이 있고 2인은 두이 사람이므로 두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훈과 음은 두이입니다. 다음은 세삼석삼입니다. 도음이 그림에는 손가락 셋을 펴서 수요 셋을 나타내었습니다. 석삼의 짜임은 대전에서는 주사리에 석삼을 결합하여 주사를 3번 쏘는 것을 나타내었고, 소전에서는 선분을 3번 가로그 석 또는 셋을 나타내는 석삼의 글자가 되었고, 이 소전의 글자가 해서에서는 선분을 3번 가로그 세삼석삼의 글자 모양이 되었습니다. 자원은 세삼석삼은 손가락 3개를 펴서 숫자 3을 나타내는 것을 선분을 위아래로 3번 가로고 1, 셋 또는 석이라는 뜻이며 보기로 3분이 있고 3분은 석삼 나눌 분이므로 셋으로 나눈다는 뜻이고, 또 1분이 3개라는 뜻에서 1분의 3배 되는 시간을 나타냅니다. 훈과 음은 세삼석삼입니다. 한자를 쓰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먼저 두이는 손가락 2를 펴서 수요 2를 나타내는 것을 선분을 2번 가로고서 수요 2 또는 2라는 뜻에서 두이 둘이입니다. 다음은 세삼석삼입니다. 세삼석삼은 손가락 3개를 펴서 수요 3을 나타내는 것을 선분을 위아래로 3번 가로고서 셋이라는 뜻을 나타내어 세삼 또 석삼입니다. 다음은 훈민한자의 단위 수업의 완전학습 과정입니다. 먼저 학교나 학원에서 수업을 시작하면 전날 배운 10글자의 기록용 형성평가를 풀이하는데 5분이면 땡 하고 끝납니다. 짝과 바꾸어 채점을 하고 성적표에 기록하는데 5분이면 땡 하고 끝납니다. 성적이 90점 이하이면 수업이 끝난 다음에 따로 재시험을 보아서 피드백하여 나아가고, 여러분을 가르치시는 선생님으로부터 훈민한자의 자원 해설에 대한 설명을 듣거나 인터넷 강의로 훈민한자의 저자 한돌자 김종호의 훈민한자에 대한 자원 해설의 설명을 듣고 한자 쓰기 공부를 합니다. 한자 쓰기는 먼저 소전의 글자 위에 노랑 형광펜으로 써 나갑니다. 그래서 이때 클대 절름발이왕 이렇게 읽으면서 쓰고, 또 머릿속으로 자원을 생각하면서 더우구 사내부 일찍죽을요 이렇게 저 아래쪽까지 써 내려갑니다. 이어서 두 글자씩 훈과 음을 읽으면서, 그리고 필순에 맞게 정성 들여서 두 글자씩 아래로 내려가면서 씁니다. 그러니까 클대 절름발이왕 더우구 사내부 일찍죽을요 이렇게 썼으면은 페너의 빛깔을 이번에는 검정색으로 바꾸어서 클대 절름발이왕 이렇게 끝까지 쭉 써 내려가면 여러분들은 정성 들여서 훈민한자의 한자 쓰기를 잘 한 것입니다. 다음은 형성평가 문제풀이입니다. 1번은 같은 글자나 훈과 음을 찾아 줄을 긋는 공부입니다. 먼저 해서와 소전을 줄긋기 하고, 소전과 훈과 음을 줄긋기 하고, 훈과 음과 해서를 줄긋기 하고, 다시 해서와 훈과 음을 줄긋기 합니다. 이 줄긋기 공부를 하면 모양이 비슷한 글자를 잘 구별하고 한자를 보고 훈과 음을 줄줄 읽을 수 있고, 또 훈과 음을 들으면 제깍 한자를 쓸 수 있도록 생각이 나는 공부입니다. 다음은 2번 한자의 훈과 음을 쓰는 공부입니다. 이 한자에 맞게 사내부 그리고 이 한자에 맞게 일찍죽을요 이렇게 훈과 음을 쓰는 공부인데, 여기에 5개의 훈과 음이 있는 곳에서 확인하면서 골라서 쓰면 됩니다.
다음은 훈과 음에 맞는 한자를 쓰는 공부입니다. 그래서 한글로 일찍 죽을요라고 훈과 음을 적혀 있는 곳에 한자를 쓰는 공부입니다. 또 하늘천이라고 써 있는 곳에 이렇게 한자를 씁니다. 이때에는 여기에 2번에 있는 5가지의 한자를 보면서 확인하면서 써 나가면 됩니다. 이렇게 한자 쓰기에서 10번을 쓰고 이어서 수업 중 형성평가, 과제용 형성평가, 기록용 형성평가와 채점을 하면 한 글자를 실증나지 않게 38번을 반복하는 동안에 저절로 한자를 잘 알게 됩니다. 훈민한자의 완전학습 과정을 잘 공부하지 않으면 한자를 잘 아는 선생님도 형성평가 문제를 잘 풀이하지 못하거나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처음에 이 공부가 잘 안되는 학생은 정신을 집중하는 훈민한자의 완전학습 과정에 따라 선생님과 같이 피드백하여 나아가면 얼마 안 가서 한글을 잘 알면 누구나 공부를 잘 하게 됩니다. 가정에서 과제용 형성평가 문제풀이를 5분 안에 땡 하고 끝내면 이어서 훈민한자 강의 기초한자 학습편의 피드백 한자 은행의 훈과음 읽기 쓰기 공부입니다. 한자 은행에서 그날 배운 10글자와 그 전에 배운 글자를 날마다 한쪽에 있는 60글자의 훈과음을 모두 줄줄 내려가면서 읽어갑니다. 수건건, 깔개자, 옷띠, 구할구, 무릎범, 방향방, 깃발은, 어조사야, 뱀타, 뱀사, 뱀파, 알란, 물고기여, 일만만. 이렇게 줄줄 읽으면 1초 안에 한 글자 이상을 읽어 나가므로 1분이면 60글자를 다 읽을 수가 있습니다. 훈과음을 잘 알면 여러분은 당연히 이 괄호 안에 훈과음을 잘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읽다가 생각이 잘 안 나면 어떻게 하죠? 걱정 마세요. 그러면 고개를 살짝 돌려서 여러분이 가진 훈민한자 교재의 오른편을 보세요. 여기에 훈과음이 다 있네요. 수건건, 깔개자, 오디, 구할구, 무릎범, 방향방, 깃발은. 그러니까 다시 수건건, 깔개자하고 줄줄 읽다가 잘 모르는 곳은 이곳을 보면서 훈과음을 읽는 연습을 해서 잘 읽을 때까지 반복 연습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곳은 훈민한자 강의 기초한자 학습편의 피드백 한자 은행의 한자 쓰기 공부를 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그날 배운 10글자와 그 전에 배운 글자를 날마다 씁니다. 이때 쓸 때에는 수건은 깔개자 이렇게 훈과음이 써진 곳에 한자를 쓰지 말고 공중에 오른손의 둘째 손가락으로 한자를 내려가면서 줄줄 외워 쓰세요. 선생님은 이렇게 간단한 글자는 2분 30초에서 3분 안에 60글자를 다 쓸 수가 있고 한자를 처음 배우는 여러분이 대체로 제깍제깍 생각이 잘 나서 5분 안에 땡 하고 끝내면 매우 공부를 잘 하는 것입니다. 시계를 놓고 한번 직접 해 보시라고요. 그런데 생각이 잘 안 나면 어떻게 하죠? 물론 이번에도 책을 뒤적일 필요 없이 고개를 살짝 왼편으로 돌리면 여러분들의 교재 왼편에 한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깍제깍 한자 모양이 잘 생각나서 잘 쓸 수 있도록 연습을 하면 됩니다. 이렇게 훈민한자의 단위 시간의 완전학습 과정에 따라 정신을 집중하여 공부하는 훈련을 하면 비로소 여러분은 쉽고 재미있고 신나게 한자를 배워나갈 수가 있습니다. 이게 잘 안되면 이 공부는 한글을 알면 누구나 잘 할 수 있는 공부이므로 선생님과 함께 피드백하여 훈민한자의 완전학습 과정에 따라 훈련을 몇 번 해나가면 얼마 안가서 잘 됩니다. 그러면 오늘의 훈민한자의 완전학습 과정 완성 땡 하고 끝냅니다. 그리고 60글자의 훈과음 읽기와 한자 쓰기가 잘 되면 공책이나 정답지에 번호를 매긴 곳에 정답을 적고, 물론 이번에는 교재를 보고 써서는 안됩니다. 짝과 바꾸어 채점을 하고 부모님께 자랑을 하고 선생님께도 잘 할 수 있다고 진도를 말씀드리면 됩니다.